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오늘 방송할 주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래입니다. 부자로서 기술 혁신과 토큰 경제학, 거기와 탐욕과 투기, 이것을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어느 것이 기술 혁신과 토큰 경제학에 바탕을 둔 암호화폐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어느 것이 탐욕과 투기에 더 가까이 있는 암호화폐일까요? 기술 혁신과 토큰 경제학에 바탕을 둔 암호화폐는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탐욕과 투기에 바탕을 둔 암호화폐는 결국은 가치가 하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의 암호화폐가 ETH입니다. ETH. 그래서 먼저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ETH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암호화폐인 ETH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동면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분증명 합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노드들은 크게 검증자 노드와요. 그 다음에 제한자 노드입니다. 검증자 노드는 영어로 validate하고요. validate하고 제한자 노드는 영어로 proposal 노드입니다. proposal.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 검증자 노드 수가 6,402개,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6,402개가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요. 그 중에 매번 그 블록이 만들어질 때 이 시간을 블록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블록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마다 이 6,402개의 검증자 노드 중에서 하나가 제한자로 랜덤하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록 시간 동안에 어떤 검증자 노드가 제한자로 선정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바탕 위에서 한번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 모든 노드들에게 이 트랜잭션이 전파가 됩니다. 모든 노드들은 검증자죠. 그래서 각 검증자는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서명을 확인해서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검증자 노드는 그 블록 시간 동안에 도달한 모든 트랜잭션들을 이
풀의 리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모든 검증자 노드가 그 블록 시간에 도달한 트랜잭션들을 풀로 가지고 이제 있겠죠. 예, 공통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한자로 선정됩니다. 제한자로요. 그 제한자로 선정되면은 그게 이제 POS 방식인데요. POS 방식인데 그 제한자로 선정되면은 그 선정된 제한자가 블록을 만듭니다. 블록을 생성하고요. 그 생성된 블록을 제한자는 생성된 블록을 다른 모든 노드로 점프합니다. 자, 생성된 제한자 노드가 생성된 블록을 모든 노드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증자 노드가 그것을 받으면은 블록을 받으면은요. 받으면은 이 검증자 노드는 블록을 검증을 합니다. 블록 검증이라는 것이 이 지분증명 방식에서는 이 도달한 트랜잭션에 의해서 이 트랜잭션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더리움은 계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계정 모델이고요.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 속에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컨트랙트 어카운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계약 코드가 돼서 코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들이 도달을 하면은 이 트랜잭션들이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뭔가 상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트랜잭션, 여기 도달한 모든 트랜잭션들이 각자의 계정에 상태 변화를 일으킨 그 상태를 우리가 글로벌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것들을 제한자 노드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면은 모든 검증자 노드는 그 사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갖고 있던 트랜잭션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검증자 노드가 실행한 상태 변경이 이 제한자 노드가 알려준 상태 변경하고 똑같으면은 검증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블록에 포함된 이 거래들은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ETH는 뭐냐? 여기서 그 이더리움 암호화폐라는 것은 뭐냐? 제한자 노드에게 블록을 만들었다고 여기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생성합니다. 블록을 생성하죠. 블록을 생성하면은 이 블록을 만들었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줍니다. 그게 ETH로 발행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검증자 노드에게도요.
대부분이 이제 검증자 노드인데, 그러니까 6402개 같으면은 매번 그 블록 타임마다 한 개만 제한자 노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6401개는 검증자 노드입니다. 검증자 노드. 그러니까 검증자 노드는 이 트랜잭션이 왔을 때 이것을 풀에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여기서 이것을 사용해서 상태 검증을 하는 거죠. 제한자가 변경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검증자들도 이 상태 변경, 이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검증자 노드에게 트랜잭션 검증, 이게 트랜잭션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 검증, 이게 블록 검증이고요. 그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트랜잭션 검증, 여기서 일어나는 거요. 밸리데이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블록 생성 및 제한, 여기서 일어나는 거요. 그 다음에 제한된 블록 검증, 여기서 일어나는 거요.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지분증명 방식 합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이더리움의 암호화폐인 ETH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ETH가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뜻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계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그 계정 모델에서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외부 사용자 계정과 계약 계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외부 사용자 계정과 계약 계정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죠. 이 계약 계정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계약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코드를 만들 때요, 이 계약 계정에, 이 외부 사용자 계정에서 솔리디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거를 이제 개발자라 그럽니다. 개발자. 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라 그러는데,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계약 코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에 먼저 배포를 해야 됩니다. 배포를 하면은 계약 계정에 이제 그 코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계약 계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계정에 있는 계약 코드를 배포한다는 의미와 실행한다는 의미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포는 이렇게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고요.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고, 실행한다는 것은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 여기에 올라가 있는 계약 코드를 외부 사용자 계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켜요. 예, 이 실행. 그러면 이제 그 코드에 의해서 상태 변경이 일어나겠죠. 계약 코드가 실행되면서 상태 변경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EVM을 통한 계약 코드 실행을 위한 글로벌 컴퓨팅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A가 이더리움에는 컨트랙트 카운트가 이제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트랜잭션이 도착해서 블록 시간 동안에 많은 트랜잭션이 도착해서 이것들을 해당되는 것들을 실행시키고 상태 변경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블록 시간에 컴퓨터가 이 상태 변경을 일으켜서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태 변경을 일으키는 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이 글로벌 컴퓨팅 능력이라는 것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있는 그 글로벌 컴퓨팅의 능력이죠.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트랜잭션들, 블록 타임 안에 도달하는 이 트랜잭션들요. 이것들을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두는데 그 전에 이 상태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CA를 실행시켜서 계약 코드를 실행시켜서 상태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이더리움 글로벌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만큼 실행 요청을 할 때 가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스를. 그래서 이 가스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ETH를 지불을 하니까 그 ETH를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장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해주고 이 가스를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수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ETH를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가스 한도가 있죠. 가스 한도. 그러니까 이 블록 시간 동안에 이더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컴퓨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더라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뭐로 한도를 설정했느냐니까 가스 한도라 그래가지고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따지고 보면은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이 컴퓨팅 양, 블록 시간 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컴퓨팅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확장성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ETH는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일을 시키는 만큼 내가 가스를 지불을 하는 거죠. 가스를 지불을 하는 겁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요, 한때 요 아래 그림이 비트코인인데요.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트랜잭션 수,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1초에 한 2개밖에 안 됩니다. 2개, 3개 그러는데 2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트랜잭션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결국은 이더리움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자, 내가 트랜잭션을 요구를 하면은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여기서 일을 해준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이 일을 수행해 주니까 글로벌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가 수수료를 내면 수수료. 이게 가스라고 그러죠. 가스. 자, 그게 맞는 거죠. 자, 일을 시켰으면 수수료를 내고 일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관련되는 사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추고 그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요. 이 비트코인은 아예 1초에 트랜잭션을 2개 정도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비트코인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1초에 2개 처리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트랜잭션을 2개를 처리하는데 무슨 수지 타산을 맞춥니까? 그래서 한때 이 비트코인도 자 이게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 10분인데요. 10분. 자 10분 동안에 트랜잭션이 뭐 한 여기 올라가는 게 정확하지 않는데 이것도 한 200개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한 2000개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트랜잭션 이 블록 크기를 10배 정도 늘리자. 10배인가요? 2배인가요? 하여튼 늘리자고 해서 누가 제안을 했지만은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BTC는 그냥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초기 상태를요. 근데 그럴 바엔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1초에 2개 처리하는 걸 가지고 예? 이게 지불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좀 고쳐야 된다. 해서 고친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BTC는 가격이 거의 오늘 보니까 95,000불이네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기술적으로는 BTC보다 더 우수하지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면에서요. 그 시장이 이상한 거죠. 여전히 BTC가 시장의 리더입니다.
ETH는요, 앞 두 슬라이드에서 이용한 그 기술적 우수성, 수수료 받죠? 예, 수수료 받죠? 그 다음에 모든 그 검증자 노드요. 검증자 노드가 트랜잭션 검증하고 블록 검증하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받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ETH를 발행해서 그 보상금을 주고요. 보상금을 주고 그 대신에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총 유통 ETH가 계속 늘어나면은 문제니까 이 수수료 받은 거 이거를 다 번해버려요. 태워버립니다.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발행과 소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체 유통량은 거의 인플레이션 0%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금 부진하다는 거죠. 또 도치, 시바이누 이런 것들은 어떤 이용 가치가 없는 코인이단 말이에요. 유틸리티 코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근데 그 암호화폐라는 그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투기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시장 성과가 기술적 기본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참고해서 뺏겼다고 볼 수 있는데 솔라나도요. 엄청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 조작하기가 참 좋죠. 그렇지만 이 솔라나는 기술적 문제와 중앙화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문제가 있고 중앙화 요소가 있습니다. XRP, 지금 뜨고 있는 XRP요. 리플. 정부 로비 엄청나게 하죠. 왜 한때 XRP가 증권이라고 사실 증권인 그런 면이 강하죠. 그 증권이라고 해서 그 바이든 정부 때 그 색 의장한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정부 로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법적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만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가격은 XRP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TH, 이더리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 ETH는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데 왜 이 가치가 이 모양이냐. 그래서 비탈릭한테 제발 좀 정부에 가서 정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마케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비탈릭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볼까요? ETH를. 2021년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4,900불을 ETH에 투자해 봤더니 이게 2022년도 같은데요. 2023년도에 4,900불 됐다가 2024년도에 2,650불이 됐답니다. ETH를 투자한 사람은 3년 동안에 마이너스 45.87% 하락된 거죠. S&P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 똑같이 4,900불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8,153불, 66.31%가 상승했답니다. 당연히 ETH 투자한 사람이 불만이 많겠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ETH가 전통적 자산보다 낮은 수익을 기록하느냐. 그 투자자들의 실망과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ETH가요. 근데 BTC,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예, 비트코인 반감기라 그래서 채굴자에게 주는 비트코인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뭐 이게 뭐 2.6개인가 이게밖에 안 줍니다. 비트코인 블록 채굴 하나 하더라도요. 근데 하루 동안 블록 리워드로 나가는 양을 봅시다. 비트코인 블록 리워드로 나가는 양이 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블록 리워드 나가는 게 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가죠. 지금 블록 리워드가. 왜 그러냐? BTC 프라이스가 이게 주황색 그림인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TC가 아직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비트코인이 보안이 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되어 있다. 노드가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 노드 수가 지금 비트코인이 25,000개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니까 영어로 풀 노드라고 부릅니다. 풀 노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전체라는 뜻이라 가지고 전체 노드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풀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풀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안에 채굴로드가 있는데, 채굴로드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 누구나 채굴을 했을 때는 채굴로드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 채굴로드요. 채굴을 담당하는 채굴로드는 한 전 세계적으로 10곳 정도 있습니다. 10곳. 개라고 하면 못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채굴 공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지금 제일 큰 공장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형화된 거죠. 대형화. 채굴하는 곳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 10개도 아닙니다. 한
한 뭐 너댓꽃 5개 정도가 한 90% 이상을 채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이 풀로드가 이렇게 25,000개 이상 풀로드 있죠. 자,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A가 B에게 뭐 몇 비트코인을 보낸다, 뭐 이런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은요, 그게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풀로드에서는 그것을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고요. 그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트랜잭션들을 풀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 블록 타임이 10분인데요. 10분 동안 온 트랜잭션들을 이 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 2,500개 노드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채굴자들은 이 채굴로드요. 전 세계 이게 5개 정도가 한 90% 이상을 채굴해 가는 이 채굴로드들은 서로 POW 방식 그래가지고 문제풀이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블록을 만들죠. 블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채굴에서 가장 성공한 노드는 생성된 블록을 다른 모든 노드에게 전파를 하죠. 블록에 채굴 노드가 성공을 하면은요, 이것을 다른 노드에 전파를 합니다. 채굴 노드가요. 그 전파를 하면은 이것을 풀 노드가 수신을 할 거잖아요. 블록을 수신해서 채굴 노드가 보내준 블록을 수신해서 블록을 간단하게 검증합니다. 예, 그래서 그 풀로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 세트는 별도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용자가 이 트랜잭션들이 거래가 종료되는 겁니다. 완료됩니다. 최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암호화폐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를 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채굴 노드에게만 블록 생성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발행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블록 시간마다 10분인데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요. 발행을 해서. 그래서 채굴자에게 주죠. 채굴 성공 노드에게. 그 다음에 이 수수료 있잖아요. 얘들이 낸 수수료. 트랜잭션을 제기를 하면서 트랜잭션의 수수료가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도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이 채굴 노드가 블록을 만들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채굴 노드가 받는 그 보상은 BTC를 발행한 보상, 그 다음에 수수료, 얘들이 사용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발행하는 것, 이것을 두 개를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풀로드,
네트워크에 그 참여하는 이 풀노드는요, 이 트랜잭션 검증도 하고 블록 검증도 하지만은 이 풀노드에게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채굴 성공 노드에게만 블록 생성 보상금과 이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가 모아서 주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를 다 모아서요. 그러면은 이 탈중앙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 노드들은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예. 이 풀 노드들은 네트워크 분산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25,000개 이상의 풀노드들이 네트워크 분산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게 풀노드들인데. 근데 이제 이 풀노드들은요, 그러면 풀노드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장점이 뭐냐? 누가 풀노드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풀노드 하나를 운영하면은 장점은 이 풀노드라는 게 이 안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UTXO 세트, 이거를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풀노드는. 그래서 여기 정보를 보면은 어떤 다른 서비스에 타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래와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많은 수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풀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유리하죠. 이 많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요. 다른 이점은 없어요. 다른 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설계를 할 때 오직 보상과 수수료는 채굴 노드에게만 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풀노드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이 블록체인 전체 이거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때 UTXO 세트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 미사용 출력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지금 이 채굴로드가 과연 수지 타산을 앞으로 계속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정도에 제가 이 비트코인의 지금 그 문제점을 별도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아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아직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굴 성공 노드에게 블록 생성 보상금과 거래 수수료가 주어지고요. 자, 풀 노드에게는 전혀 이점이 없습니다. 이점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자기가 관리함으로써 이제 그 블록체인을 하나 그 UTXO 세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걸 확인하고 뭐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보상을 받는 장점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상받는 장점은 풀노드를 운영하더라도 없습니다. 또 이 그 채굴 노드 입장에서도 블록 생성 보상이 감소를 해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감소가 되어 있냐면은 지금 한 2.6인가까지 BTC까지 감소해 있습니다. 블록 하나를 만들면은 이 반감기라 그러죠. 반감기. 그래서 한 4년마다인가요? 반감기 한 번 있었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비트코인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그 총 비트코인 발행량, 총 발행 양을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보상금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초기에는 자, 그 대신에 거래 수수료를 받아라. 앞으로 많이 이용하면은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받을 거니까 여기서 줄어드는 것을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메꿔라. 이런 개념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1초에 전 세계적으로 2개 트랜잭션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무슨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중에서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한, 이게 보면은 한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BTC는 줄어들고, 보상은 줄어들고, 채굴 보상은 줄어들고, 거래 수수료는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뭐 늘어날 기미도 없고, 수수료가 늘어날 그럴 가능성도 없고, 거래 수수료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 하루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을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좀 떨어졌네요. 24년도에. 자, 그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고 했죠.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고 했죠. 비트코인은. 그런데도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니까. 유틸리티 코인은 아닌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이 채굴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게 채굴이라는 게 채굴 노드끼리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경쟁. 문제풀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 전기 소모가 엄청납니다. 전기 소모가. 전기 소모가요. 원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원가가 지금 미국에서 채굴하기 때문에 약 7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달러요. 근데 유틸리티 코인은 아니에요. 이 가격 안 올라가면은요, 이 원가 못 맞춥니다. 채굴자들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ETH, 암호화폐 ETH의 장기적인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이런 그 모습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컴퓨팅 장치로서 이더리움이죠. 스마트 계약을 처리해주는 그 글로벌 컴퓨팅 장치로서 이더리움이고요. 사용자들이 글로벌 컴퓨팅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가스를 지불하고요. 가스를 지불하고 그 검증자 노드들이 6천여 개의 검증자 노드들이 수지 타산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스들을 받아가지고 다 소각해버리기 때문에 발행과 소각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총 유통량이 거의 0%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 이면에는 비탈릭 부테린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고요. 뭐 누가 뭐래도 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더리움의 핵심적으로 그 장기적인 비전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문서적으로는 EIP라 그래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그래서 제도화 되어 있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에디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핵심 멤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명예 EIP 에디터들이 비트릭이 있죠.
중심에는 비타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CEO를 보면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이들의 미래도 이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기술적 우수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은 가격은 부진하지만 기술적 기반은 강력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승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요. 결론입니다. 이더리움 미래 기술적 우수성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릭 부테린의 그 리더십과 비전이 그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요 2,680불이네요. 2,68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보다 마이너스 40%. 그래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지만은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는 기술적 기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요. 그래서 ETH는 그 사용과 채택을 통해서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월드 컴퓨터로서 블록에 처리할 수 있는 그 글로벌 컴퓨팅이고 사용자들이 이 수수료를 내면서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검증자 노드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고 일을 하고요. 이런 체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채택 또 이런 그 여기에 스마트 계약을 올리는 그 D앱들 그게 이제 우리 D앱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계약으로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뭐 유니스왑 같은 이런 게 예를 들면 되겠네요.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택을 많이 합니다.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택이 늘어나면서 장기적 가치를 계속 증명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사용자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고 네트워크 운영하는 검증자들도 수지 타산이 맞고요.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올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 검증자 숫자가 약 한 6,402개고요. 걔들이 투자하는 거는 이게 하드웨어 투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스테이킹도 32 ETH만 하면 돼요.
이게 1억 정도 투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참 되고. 자, 이 보상, 투자만큼 보상도 이렇게 받습니다. 5.3% 이자를 받듯이 받습니다. 예. 또 앞으로도 올해 지금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요. 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 32ETH를 이 32ETH를요. 거의 뭐 2400ETH로 올리려고 합니다. 거의 뭐 100배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킹이 1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100억을 예치한 검증된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요. 그러면 이 100억 투자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도 좋은 걸 하겠죠. 하드웨어도 높아지겠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100억 투자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6,400개. 뭐 6,400개 줄어들었으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 숫자가요. 탈중앙화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폴카닷이 지금 2,052개거든요. 아발란체가 1,724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682달러. 예, 지금은 또 이더리움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은 암호화폐 쪽에서는 앞으로 ETH는 사용과 채택을 통해서 장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상으로 2025년 2월 19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